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올 경우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늘 전략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해요. 저는 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라는 이 강좌의 2강에서부터 정확히는 2강에서부터 시종 1강 강조드려온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 스킬이라는 개념, 두 번째는 하드 스킬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드 스킬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적으로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펙과 같은 정량적인 역량들을 말해요. 반면 소프트 스킬은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는 있지만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팀워크, 자기개발,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역량들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2강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도 이와 똑같이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모르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하드 스킬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프트 스킬은 결국 나와 관련된 질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드 스킬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기본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떻게든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은 학교와 다르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곳이고 회사에서 돈을 내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드 스킬 관점에서는 그 업무를 어떻게든 해내기 위한 프로답게 완수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드 스킬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좌측 탈락하는 취준생의 답변을 한번 볼게요. 탈락하는 취준생은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일을 빠르게 습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입사 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남들보다 일을 빠르게 습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입사 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답변은 뭐죠? 하드일까요? 소프트일까요? 소프트 스킬이에요.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누구나 말할 수 있다는, 저는 이제 좀 초등학생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답변이다. 그러시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이 말할 수 없는 답변, 우측과 같이 답변을 하셔야지 하드 스킬과 관련된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유압 설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유압 설계를 위한 지식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공합 시스템 쪽에 저는 이 A사에서 근무하면서 이걸 해석해 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답변을 해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를 기준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드 스킬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먼저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아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지의 지. 이 부분 내가 확실히 모른다 라고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아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굉장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특히 학교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더욱 더요. 왜냐면 학교와 다르게 여러분들 회사는 정답을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정답을 만들어가는 곳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전혀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에 무지한지 그리고 무엇을 아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퀄리티 높은 답변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이제 반면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질문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질문들은 의견이 맞지 않는 팀원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경험은 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뭐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전 막 대학생 때의 경험이 아니라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경험이야, 그것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소프트 스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견이 맞지 않는 팀원과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제가 그 경험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의견이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업무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화두를 전환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결국 팀워크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팀워크와 관련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 친구가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험이 없다면은 성공했던 경험을 어떻게 잘 했는지, 왜 그렇게 성공적으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런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지의 질을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근데 이제 신경과학, 우리 뇌과학이라고 하는 신경과학 쪽에서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메타인지 개념이에요. 메타인지는 1970년대에 발달 심리학자인 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만든 개념인데,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무지의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알고,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줄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은 다시 각인시키고,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실무적으로 훨씬 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신입사원들 보면. 그러므로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이나 좌절감을 전혀 느끼실 필요는 없으세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신입이라면. 경력직은 모르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모르는 질문을 어떻게 좀 대비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관련 칼럼도 준비를 했거든요, 3가지 솔루션으로. 오늘 지금 설명한 강의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냈으니까요, 한번 제가 참조해드린, 제가 링크로 달아둔 칼럼을 참조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